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한 20년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거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경매에 나가는 것도 받고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잘 모르고 새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이제 요거를 좀 잘 알고 이거를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한 20년 보셨으니까 네네.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닌 거죠? 예전에도 항상 그랬죠. 항상 이름만 바꿔서 그런 거죠. 항상 그랬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동부 이천동에 이제 아파트를 LH가 짓기 시작하면서 용국맨션, 한강맨션 이런 걸 쳤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때는 땅값이 오르면 땅값이 오르고 이제 땅 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니까 풍선으로 아파트를 산 거야. 그래서 아파트가 오르면 또 빌라가 오르고 그때 빌라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고 그 70년대에도 항상 똑같아요. 이제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빌라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항상 풍선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오르고 빌라가 오르는 게 아니고 빌라가 오르고 오피가 오르고 지산이 오르고 생수기 오르고 다 망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래. 항상 그런 패턴으로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터진 이유는 이제 아파트가 올라서 그래요. 아파트가 오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이제 주택으로 밀리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빌라 그러면 이제 다세대 빌라, 다가구 빌라 이런 걸로 이제 밀려 들어가는 건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전세도 올라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가 좋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빌라 전세도 또 올라요. 그러면 업자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무슨 소리냐 이게. 빌라 전세 가격이 오르면요. 빌라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지만 평상시에는 빌라를 안 산단 말이야. 사는 순간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든.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땅값으로 사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양을 안 해도 전세만 놔도 본전을 뽑을 수가 있는 거야. 네, 투입 금액. 그렇지. 30억 주고 지었는데 전세만 놔도 35억인 거죠. 5억 불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빌라 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빌라를 분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전세 깔끔하잖아요. 깔끔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오면 꼬시는 거죠. 이렇게 꼬셔가지고 3천만 원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사시라고 꼬셔요. 이거는 순진한 거야. 그렇게 하면 잘 안 꼬셔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죠. 3억의 전세를 싹 다 놔요. 자기는 2억 5천에 져가지고. 그럼 3억의 전세를 놔도 5천만 원씩 남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3억 2천에 전세를 놓는 거야. 3억 2천에 전세를 놓는 거야. 2억 5천에 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전세를 3억 2천에 놔. 그리고 전세를 3억 2천 놔주면 중개업자한테 1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기네 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지 사장한테다 명의를 넘기고 걔한테 1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쵸. 자기는 2억 5천에 분양하려고 원가에 들었는데, 어차피 자기는 3억에 했으니까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빌라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3억짜리 이제 매매 중개 하나 해봐야 0.3% 하면 3, 3억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 할 때마다 1천만 원 주면은 열심히 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바지 사장 입장에서도 나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천만 원 생기니까 명의를 계속 갖고 오는 거죠. 명의만 떠오면 1천만 원이 생겨. 그렇지. 근데 어떨 때는 1천만 원이지만 1,500, 2천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때 받는 이제 1천만 원 이런 거를 R이라 그래요. R. 예, 그래서 R을 받으면서 이제 채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개업자는 시세보다 높은 걸 알지만 그 돈이 되니까 뭐 90만 원 받을 걸 1천만 원, 2천만 원씩 주니까 당연히 전문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하다가 보고 돈이 되니까 이게 막 말이 말랑말랑 할 거 아니에요. 가슴에 막 들어와서 사무칠 거 아니에요. 전세 알선, 대출 알선도 해주고 그게 3억 2천짜리인가 문제. 그 미추홀구 문제 이런 거는 미추홀구가 이제 그 대로 있어요. 대로 미추홀에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 길가에 있는 땅을 전부 다 준주거지역으로 다 상향을 해줍니다. 그게 한 10년 됐나? 10년에서 7, 8년 전 사이 일인 것 같은데 상향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다 이제 단독이나 빈 땅들을 다 올려가지고 이제 도생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번에 사건 났던 것도 아파트가 아니고 도생이에요, 도생. 원룸, 거의 원룸인데 원룸이라고 하면 안 팔리니까 도생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호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도생이죠, 도생. 거의 원룸 수준의 도생. 예, 그런 거를 이제 뭐 채당 뭐 7, 8천에 져가지고 이제 7, 8천에 전세에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지? 이제 1억에 구했다가 그 다음에 1억 1,000으로 오르면 또 그 다음 세입자 1억 1,000 받아갖고 또 그 기존 거 내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그 보증금을 업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빌라도 엄청 떨어졌어요. 역전세가 나는 거죠. 갭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상황인데 문제가 진짜 안타깝다. 세 번째 이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시민사회단체가 붙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약자를 대변한다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전세 사기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기보다 채무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야. 그 방법이 딱히 없어요. 자, 방지 방법이. 방법이 딱히 없어. 방법이 딱히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전세가 내리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수법을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법을 네. 한번 볼까요? 여기 너무 집주인을 못되게 만든 이렇게 그리신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도 있고 이게 그쵸. 이게 또 세입자도 악성 세입자도 있잖아. 그치? 쓰레기 쌓아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렇죠. 일부의 문제, 99%는 다 선량한 사람들이죠. 1%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인천 위초울에서 가장 요즘에 핫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인데 이제 건축주가 있죠. 네. 건축주가 있는데 이제 건축주가 처음에 신축을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신축을 건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전문 중개인 아까 R 맞는 사람 있잖아요. 중개인한테 이제 중개를 의뢰한단 말이에요. 이제 신축을 3억에 했다고 치고 그 3억 2천에 전세를 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3억 2천에 전세 놔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량한 임차인이 얼마나 선량해 보입니까? 이거 길에서 명함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봐봐. 그래, 들고 있네, 쪽지. 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을 딱 한단 말이지.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이걸 또 대출을 받아서 계약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래요. 전세 계약을 해요. 그럼 전세 계약을 3억 2천에 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2억 5천에 졌단 말이야. 3억 2천에 전세를 놓고 전세를 놓자마자 이제 바지 임대인 하나 구해요. 바지 임대인은 그냥 보통 부동산 실장님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전문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또 1,000만 원을 주면서 야 3억 2천에 떠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매매 3억 2천, 전세 3억 2천에 떠오는 거죠. 명의만 자기가 받는 거예요. 건축주는 2억 5천에 져서 5천만 원 3억 자기가 이제 3억 2천에 넘겼지만 3억 2천에 넘기고 명의도 이제 안 쓰고 다 이제 털은 거죠. 다 턴 거죠. 손 털고 나가고 또 다시 짓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집을 이제 한 개나 두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60채였잖아요. 건축 여기 미추홀구 같은 경우 60채였는데 이렇게 해서 뭐 200채, 300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빌라왕은 이 사람이 빌라왕인 거예요. 바지 임대인이 빌라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억짜리 집에 3억 2천 전세를 놔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세가 계속 오르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구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에블바디 해피. 에블바디 해피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알고 해피한 거고 이제 이 선량한 임차인은 모르고 해피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2020년, 21년에 피크를 치고 떨어지면서 만기가 다가왔네.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돈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돌려주셔야죠. 세입자 구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했는데 안 들어오지. 시세가 2억 5천 원 떨어졌는데 누가 3억 2천에 전세를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 반환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돌려줄 돈도 의지도 없어요. 한 100개 해가지고 한 10억 받았는데 이제 그 10억 받았어요. 1,000만 원이면 100개 하면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억은 받았는데 이 돈이 없어. 자기가 쓰기도 했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사람이 집이 100개가 있으면 공시가격이 한 채당 2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억이면 100개면 200억이에요. 공시가격이. 네. 그게 6%가 나와요.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6%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00억이 6%면 12억이 나오는 거죠. 10억이 날라갔네? 이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종부세 낼 능력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낼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체납. 체납이 되고 이제 그 집에 경매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세입자가 안 구해져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니까 압류 들어와 있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 들어와 있고 시세는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명의를 갖고 가세요. 3억 2천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3억 2천 어떻게 갖고 가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빌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고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을 받아서 3억 2천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분명히 이게 낙찰가율은 70%막 이러니까 분명히 가격은 뭐 옛날 시세는 3억이었지만 실제로는 30% 빼면은 2억 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또 세금도 체납이 돼 있는데 세금은 또 선순위야. 아,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3억으로 설명드렸지만 미추홀 쪽 사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이런 컨셉으로 돌아가는 게 빌라 사기의 유형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유형이다. 전형적인 유형. 바지 임대인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매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앉아야 되니까 네. 경매를 유예하라 그러는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는 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죠. 행정부에다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 경매를 유예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죠. 법적으로는 경매를 이제 멈출 이유가 없는데 경매를 멈추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채권자가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금융위원회에서 또 금융사 채권자들을 또 압박해가지고 야 천천히 하자. 세금도 우리가 경매 안 등길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늦춰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3억짜리 집에 3억 2천에 전세가 들어갔고 시세가 떨어져갖고 매매 시세가 2억 5천 정도 돼버렸기 때문에 요거를 유예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게 그 돈이 떼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LH가 그럼 매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LH가 사가지고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데 LH가 2억 5천짜리를 3억 2천에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또 7천만 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 코인이랑 주식은 떨어져도 안 해주는데 아파트는 왜 해주냐? 이런 이야기 또 나온단 말이야. 집은 필수제니까요. 예, 필수제니까.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참 정부에서도 앞에서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다. 이 나쁜 놈들아, 사기꾼들아 이러는데 사실 이게 나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될란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 처벌을 하는 것도 보면은 다 중개업법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다 이렇게 무자격이다, 무자격 중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쓰는데 왜 무자격이에요? 아, 공인중개사가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그 다 광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보조 역할만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이 광고도 하고 자기가 브리핑도 하고 계약서만 네가 썼지 않냐? 사실 그러게 허다하거든 대부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개업법 위반이다 그러고 과태료 한다거나 뭐 때리는 거죠. 뭐 그런다고 보증금이 회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처벌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은 사이다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2021년에 전세 가격이 피크였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2 하면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 초부터 이게 하나씩 그것들이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피크가 2021년 여름일 거예요.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제 그냥 생각해봐도 2023년 여름이 제일 피크일 수 있겠네. 역전세가 제일 많이 나겠네. 그렇잖아요.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3억 2천에 2021년 7월에 해놨는데 지금 전세 시세가 2억 천이라 이거지. 그럼 1억 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제 생각인데 내년 여름까지 계속 그럴 것 같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대비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머리는 차가워야죠. 마음은 따뜻하더라도. 네, 투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난리가 났는데 이제 동탄이 또 난리가 났어. 동탄은 어떤 유형이죠? 동탄은 오피스텔 사기죠. 요거 보시죠. 요거는 심플합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예, 이건데 이제 갭투자. 우리 또 많이 밀었잖아. 오피스텔. 뭐 알잖아 다 누가 했는지. 지금 싹 닫고 이제 입 싹 닫고 조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무갭으로 뭐 이렇게 취득세만 있으면 돼요.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아니면 풀피 막 이러면서 무갭 뭐 풀피 이러면서 오피스텔 많이 했잖아.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왜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50채 100채 막 해가지고 막 무갭으로 하고 2년 뒤에 전세 또 오르면 또 그 돈으로 또 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 갭 투자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빌라에서도 그렇게 해요. 빌라에서도 한참 빌라 분위기 좋을 때는 뭐 8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7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해가지고 1억에 놓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럼 그 돈으로 또 옆집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한두 채 하면 되는데 무갭이라고 10채 신나게 20채 이번에 동탄은 260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 거지. 신나게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고 대출로 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샀지. 그런 거 부추긴 사람들 많잖아. 그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역전세가 2천, 3천 정도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근데 이제 2천, 3천이야. 몇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되는데 이게 260채네. 260 곱하기 2천, 3천이면 26억? 뭐 50억 되는 50억? 50억이 어딨어요. 그 돈 무게보로 들어온 돈도 다 집 샀는데. 그쵸? 그리고 그걸 사실상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으면 종부세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나오니까 미리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만세 불러버리는 거죠. 얼마나 나오겠어요,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한번 맞아보니까 진짜 못 버티겠다. 이렇게 된 거지. 예, 만세 불러버리는 거죠. 파산 신청해야 한 거지. 파산 신청을 하니까 뒤늦게 이제 이거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파산 신청했으니까 경매 넘어갈 건데 어떻게 돼야 되냐 했는데 오피스텔 낙찰가율이 우리 또한 또 낮잖아요. 네.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임차인을 기망을 했냐, 이게 사기죄가 승립이 되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냐,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후랭이님이 이제 백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역전세 나갖고 종부세 나올 것 같으니까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냥 법정에 잡혀갔어요. 근데 너 사기쳤지? 이제 너 이거 이렇게 될 줄 알고 한 거잖아.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닌데요. 집이 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라님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몰랐는데요? 저는 전세금 뒤에 사람들 거 받아서 줄라 그랬죠. 전세가 계속 오를 줄 알았죠. 라고 하면, 진짜 난 아니든 간에 그렇게 이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하면 뭐라 그럴 거야? 네.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사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되냐.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높은 시세로 전세 들어간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빌라런, 오피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빌라런, 오피런. 빌라고 오피에다가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나오는 거죠. 그것도 전세 들어가는 게 또 오피 이런 거 가면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래요. 중개대출도 있고 2억이야. 저리로 1억이었는데 또 2억으로 올랐어, 그게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2억인데 막 1% 막 이렇게 주잖아요. 신혼부부라고 1% 2%도 안 되게 이렇게 주니까 사실 월세 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죠. 월세 내면 뭐 80만 원, 9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 뭐 2억 빌려가지고 1% 10만 원, 20만 원 내면 되니까 땡기긴 하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또 걱정인 거야. 내 돈이면 상관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또 해놓으니까 우리 빚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되게 막 예민하다. 예민하잖아요. 그냥 만세 부르면 되는데 그 파산도 있고 면책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 신용불량자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잖아요. 그죠? 네. 계좌만 못 만들지 뭐. 다른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또 피해자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청년들이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다. 동탄. 그래서 이제 뭐 삼성에서 이제 자기 그 직원들 피해자들만 이렇게 조사한다고 그러고 하는 거 보고 참 큰 회사는 다르구나. 돈이 많네, 진짜. 법무팀도 있고. 그렇게 법무팀도 있고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법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는 간에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제 내가 2억을 전세 보증금을 했는데 전세가 내려가지고 2, 3천 떼이게 생겼는데 문제는 주인이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경매에 넘어갈 건데 경매 낙찰가율이 내 전세 보증금보다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2억에 전세 들어가 있는데 경매 낙찰가율이 70%여가지고 1억 4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천만 원, 7천만 원 날라가게 생겼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내 빚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저는 사실 월세 들어가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빌라는 특히 요 케이스는 좀 그래도 시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예방책을 보면 예방책을 또 그러면 또 이야기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예방책을 이야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간단해요. 기본 컨셉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기본 컨셉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요거를 먼저 볼까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3억짜리인지 2억짜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시세. 근데 빌라는 너무 어려워, 이게. 사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 정부에서 무슨 안심 앱 이런 거를 또 제공해주긴 하는데 사실 안심 앱이라는 것도 거래 사례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들 업자들끼리 거래해 놓으면 그게 거래 사례가 되고 거래 사례가 시세가 되는 건데 안타깝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찾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그 실거래가도 미리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는다니까.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기니, 바지 사장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 실거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싸다는 게 문제죠. 그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면 1억짜리 그 빌라에 월세는 70만 원인데, 1억을 대출받아서 들어가면은 월세 이자가 30만 원이야. 3, 4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생각해봐도 70만 원 월세 내는 것보다는 3, 40만 원 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한 거야. 전세가 싸니까 전세를 선택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시세가 8천인지 7천인지도 모르고 1억에 계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세가 1억이라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 또. 그게 또 문제라는 거죠. 역전세가 나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는 내가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그죠? 네.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빌려주는 거예요.
후랭이님한테. 네. 근데 1억 전세 들어가요, 후랭이 집에. 그러면 후랭이님한테 내가 현금 1억을 빌려주는 거야. 무이자로. 대신에 2년 뒤에, 대신에 월세 안 내고 공짜로 살게 해주고, 2년 뒤에는 반환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 그럼 빌려줄 땐 뭐가 필요하죠? 돈을 빌려줘요. 그건 이게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문제잖아.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네. 그래서 담보라는 걸 잡잖아요. 은행에서 집 사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공짜로 빌려줘요. 아, 사람 잘생겼네. 성실하게 생겼네. 직장이 좋네. 그래. 빌려줘. 야, 아닌 그러잖아. 담보를 잡잖아. 뭐 집을, 10억짜리 집을 담보를 잡고 4억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돈을 떼먹어도 경매 넘기면 충분히 찾겠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에 1억을 전세를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집주인한테 1억을 전세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인데 그 담보가 8천만 원짜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자산보다 부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1억짜리 집에 1억 2천을 빌려주기, 1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억 2천을 빌려주기 때문인 거지. 결국 그거는 시세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필라는 시세 파악이 안 되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대출이 있다는데요. 이게 대출이 있다는데,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이러더라고요. 집이 30억짜리인데 대출이 20억밖에 없으니까 들어와도 돼. 그쵸? 30억짜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리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분이 말이야, 이 집에 집이 500채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집 한번 보여줄까? 차 타고 막 벤츠 타고 오는 거야. 벤츠 타고 오잖아. 시계 봐라. 번쩍번쩍 하잖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분하고 내가 30년 지기야. 절대. 아우, 젊은 사람들이 왜 그래. 우리 자식 같아서 그래. 그냥 쌍에 나왔으니까 빨리 들어가.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어떻게 쫀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들어갈래. 그러면 엄마가 믿을만 해요. 이분이 말이야. 집이 300채고 말이야. 뭐 차가 뭐고 말이야. 아저씨하고 부동산하고는 30년 지기라고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면 되는데 꼭 전세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저는 보증보험이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되는 것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건 뭐냐면 시세가 비싼지, 앞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국가에서 다 점검을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만약에 그래서 돈을 떼이더라도 주인이 안 주더라도 국가에서 대신 갚아준다 일단.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걸로 해라. 그러면 거의 100% 안 될 거다. 아니 뭐 나는 손해볼 게 없잖아. 보증보험료는 조금 내겠지만 혹시 주인이 안 돌려주면 국가에서 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국가에서도 돈 떼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증보험을 격렬히 거부하는 내는 안 하면 내는 거죠.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집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놓고 사기를 치려는데 보증보험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타깝잖아. 안 되잖아. 안 해주고.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이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를 또 속이는 거야. 감정해주는 사람한테 500 찔러주고. 그렇죠. 올려서.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해봐. 술 한잔 해. 막 이렇게. 좋은 게. 호영호재 하면서. 아이고 형님 말하면서. 용돈 좀 이렇게 애들 어리지하지? 학원비에. 그렇지. 이런 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자기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려주는 거니까 보증보험이 되는 것만 하면 게 좋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아파트도요 싼 거 많아요. 아파트 들어가세요. 아파트는 사긴 하지 않아요? 아파트는요 전세가율이 50%라며. 그럼 뭐야, 이게 2억짜리인데 전세가 1억이라는 거잖아요. 집이 30%가 빠져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